안녕하세요, 차플레이 이영비입니다. 제가 오늘 만나본 차는 테슬라 모델 3 RWD입니다. 이 차 지금 4,199만원 시작이고요, 보조금 받고 나면 전국 어디서나 3,900만원 후반대로 구매할 수 있는 자동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가용 혹은 영업용으로도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이 차 시승해 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솔직하게 느낌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모델 3 RWD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가격이죠. 이 차는 4,199만원 시작하는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고보조금 168만원을 받아요. 그리고 지자체 보조금은 지금 서울시가 지자체 보조금을 제일 적게 주는데 50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합쳐서 최종 보조금은 최대 218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실구매 가격은 3,981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전국 어디서나 3,900만원대 혹은 보조금을 많이 주는 지자체는 3,800만원 후반대까지도 구매가 가능하게 돼요. 아니, 수입 전기차가 3,000만원 후반대면 상당히 저렴하고 이전에는 없던 가격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 테슬라 모델 3 RWD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고 계신 것일 텐데요. 한번 오늘 시승을 통해서 솔직한 그 시승기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모델 3 RWD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하셨던 건 이 차의 승차감일 겁니다. 저도 승차감이 제일 궁금했어요. 아니, 기존 모델 3는 하이랜드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주파수 감응형 댐퍼가 들어왔었잖아요. 이 주파수 감응형 댐퍼는 말 그대로 주파수에 따라서 댐퍼의 감쇄력이 변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속 방지턱을 만났을 때는 순간적으로 주파수가 팍 튀니까 이때 댐퍼의 감쇄력을 부드럽게 풀어줘서 충격을 조금 부드럽게 타고 넘을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반대로 고속도로에서처럼 일정한 주파수가 반복해서 형성되는 구간에서는 이 댐퍼의 감쇄력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고속 안정성을 높이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그게 바로 주파수 감응형 댐퍼죠. 이 주파수 감응형 댐퍼가 들어가면서 테슬라도 드디어 승차감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진짜 모델 3, 모델 Y, 하이랜드와 주니퍼의 승차감이 이전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모델 3 RWD 이 기본 모델에서는 그 주파수 감응형 댐퍼가 빠졌습니다. 이제는 다시 예전에 이 패시브 댐퍼가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승차감이 예전처럼 다시 안 좋아진 거 아니야? 탕탕거리는 그 느낌으로 돌아간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아스팔트가 잘 깔려있는 이런 일반적인 도로에서의 승차감은 그렇게까지 거슬리는 정도는 아닙니다. 불편하지 않아요. 스트레스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스펜션이 너무 허둥대지 않도록 이 댐퍼를 타이트하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일상적인 도로에서 꾸준하게 주행을 하는 상황, 혹은 고속으로 쫙 달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안정감이 느끼도록 이 서스펜션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확실히 테슬라의 지향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차는 안정감이 있어야지 라는, 달릴 때는 제대로 스포티하게 좀 달려줘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시속 30km 정도의 속도로 과속 방지턱을 넘었을 때는 승차감이 나름 괜찮다고 느껴집니다. 그렇게까지 불쾌하지 않은데요. 지금 다시 한번 넘어볼게요. 시속 40km? 저는 나름대로 괜찮다는 생각이 됩니다. 솔직하게 그렇게까지 불쾌한 느낌은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선호하는 승차감은 독일차의 승차감입니다.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제 몸에는 이 정도 승차감이면 이게 그렇게까지 스트레스가 심하지 않은데? 라는 정도의 승차감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흔히 있는 과속 방지턱을 넘어봤을 때 그렇게까지 피로도가 심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물론 충격은 주파수 감응형 댐퍼 버전에 비해서 조금 더 유입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예전 모델 3는 정말 저속에서 과속 방지턱을 넘어도 힘들었거든요. 차가 좀 텅텅거리는 느낌. 이런 승차감을 했다고? 데일리카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이 패시브 댐퍼의 세팅 자체를 훨씬 더 많이 부드럽게 풀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이 모델은 중국에서 생산해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자동차 회사들은 대륙별로 혹은 지역별로 서스펜션 세팅을 조금씩 다르게 합니다. 실제로 현대차도 미국에 파는 산타페랑 한국에 파는 산타페의 승차감이나 하체 세팅이 조금은 달라요. 정말입니다. 이건 실제로 자동차 회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파인 튜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그 파인 튜닝 과정을 통해서 중국이나 우리나라 소비자들한테 조금 더 맞는 이 편안함 승차감을 구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타봤을 때는 확실히 그렇게까지 못할 정도의 승차감으로 느껴지진 않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쪽 바퀴로 충격을 타고 넘었을 때는 확실히 충격이 많이 들어옵니다. 두 바퀴로 충격을 딱 타고 넘는 과속 방지턱을 넘었을 때는 괜찮은데, 지금 한쪽 바퀴로만 충격을 타고 넘었을 때는
확실히 이 불규칙한 충격이 실내로 유입되면서 조금 텅텅거리는 그런 느낌을 주기는 합니다. 이런 점들은 조금 아쉽네요. 규칙적인 충격 이런 데에서는 나름 대응이 잘 되도록 파인 튜닝이 되고 조금 더 개선이 된 것 같은데, 이 불규칙한 노면을 만났을 때는 여전히 그 예전 모델 3에서 느꼈던 것처럼 이 차가 조금 텅텅거리면서 약간 허둥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줍니다. 자, 모델 3 RWD에는 67.2kWh LFP 배터리가 탑재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399km로 인증받았어요. 사실 1km 차이로 400km대의 벽을 뚫지 못한 거, 이건 조금 아쉽지만 실제로 지금 주행 가는 거리를 보면 지금 배터리 잔량이 78% 남아있는데 주행 가는 거리는 363km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는 날씨가 꽤 많이 따뜻해졌죠. 지금 영상 거의 10도 되는 날씨, 전비를 뽑기에는 거의 최적의 날씨이기 때문에 트립상에는 굉장히 좋은 주행거리가 나오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 테슬라 모델 3 RWD는 공차 중량이 1760kg 밖에 안 되는 지금 나와 있는 중형 전기 세단 중에서는 가장 가벼운 전기차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주행 가는 거리는 그냥 누구나 손쉽게 막 타도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되고요. 내가 원래 연비운전에 좀 자신이 있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이상의 주행거리는 충분히 뽑아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테슬라 모델 3 RWD 어떤 점들이 바뀌었는지 이미 저희가 테슬라 매장에 가서도 말씀드리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오늘 간단하게만 이 바뀐 점들,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저렴해졌는지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도어 트림이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부분이 플라스틱 트림이 되고, 그리고 스피커 그릴까지 플라스틱이 되면서 확실히 이 부분에서 원가 절감을 한 게 티가 나고요. 그리고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도 사라졌습니다. 이 승객석을 감싸는 U자 모양의 이 레버라운드 앰비언트 라이트가 사라지고 이제는 이 부분이 그냥 플라스틱 파츠가 됐어요. 이 앞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중 접합 유리가 사라졌습니다. 테슬라의 자랑이던 정숙성, 이게 살짝 아쉬워졌을 가능성이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사이드미러에 디밍 기능이 없습니다. 오토 디밍 기능이 없어서 사이드미러가 생 사이드미러예요. 무슨 뜻이냐면 밤에 뒤쪽에 헤드램프 켜고 오는 차들 딱 어두워지면서 그 눈부심을 방지하는 그런 기능들이 장착돼 있는데, 이 테슬라 모델 3 RWD에는 그냥 생 사이드미러가 들어가서 밤에 조금 눈부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룸미러 역시 스마트 디밍 기능이 사라졌어요. 자, 그리고 휠 같은 경우는 지금 프리즈마타 휠이라고 하는 해가 플레어하는 것 같은 이런 모양의 휠을 장착해 두고 있는데, 완전히 이 휠 안쪽이 보이지 않도록 커버로 막아놓은 형태예요. 그래서 공기역학적으로 조금 더 좋을 수 있겠지만, 강하게 브레이킹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브레이킹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 브레이크 열이 바깥으로 잘 배출이 안 될 거라는 살짝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바뀐 점, 이 트렁크, 전동 트렁크는 기본으로 들어갔는데, 트렁크 아래 개구부 부분에 원래는 이 부분이 직물 소재였는데 이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바뀌었어요. 이건 오히려 좋은 변화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짐을 이렇게 넣고 뺄 때 그냥 플라스틱이니까 이 부분이 뭐 스크래치 날 걱정도 없고 까질 걱정도 없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지금 이 차는 직물 시트가 장착된 모델입니다. 여기는 통풍 시트 기능이 그래서 빠졌습니다. 1열 열선 시트만 적용이 되고요. 2열 열선 시트도 빠져요. 그래서 저희가 이 직물 시트에 앉아서 지금 꽤 오랜 시간 동안 주행을 해보고 있는데, 이 직물 시트에 조금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일단 오늘 온도가 꽤 많이 따뜻해졌어요. 지금 영상 한 10도까지 오늘 온도가 올라갔는데 패딩을 안 입어도 되는 날씨, 이 정도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트랑 등이 만나는 이 부분이 벌써부터 좀 더운 느낌이 듭니다. 한여름에는 불만을 표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차가 가볍다 보니까 이 핸들링의 반응 자체는 되게 경쾌한 느낌이 들어요. 전기차는 사실 배터리가 하부에 깔려 있어서 밸런스가 좋다라는 말, 물론 맞는 말이지만, 사실 그 무거운 배터리를 바닥에 깔아 놓다 보니까 무게가 증가해서 결과적으로는 운동 성능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테슬라 모델 3 RWD 같은 경우는 공차 중량이 1.7톤대, 게다가 후륜구동, 운전이 즐거울 수밖에 없는 세팅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오토파일럿이나 FSD를 하지 않고 직접 운전을 했을 때도 꽤 즐거운 느낌이 만들어지네요. 이 핸들링에서 오는 재미, 그런 것들이 확실히 이 차에서는 느껴집니다. 사실 테슬라가 다른 자동차 회사들보다 확실히 뛰어난 점이 뭐냐? 경량화 기술 같은 것들은 다른 브랜드에서는 거의 쫓아오지 못하는 수준인 것 같아요. 모터가 1000마력이라든지 배터리가 100kWh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회사들도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테슬라만큼 차를 가볍게 만드는 건 다른 어떤 회사들도 해내지 못했어요.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 경량화에 자신이 있다고 하던 독일차 메이커들도 이 테슬라만큼 차를 가볍게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차가 이렇게까지 가벼운 이유,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다 합쳐져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실내에 막 온갖 옵션들이 없고 가벼운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차는 조널 아키텍처가 기본적으로 적용됐습니다. 기존의 ECU가 막 흩어져 있던 분산형 아키텍처를 하나로 딱 통합해서 고성능 컴퓨터 몇 개만으로 이 존을 관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체 왼쪽 앞, 오른쪽 앞, 뭐 중앙, 뒤, 천장, 바닥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뭐 5가지 내지 6가지 부분으로 차를 나눠서 거기에 고성능 컴퓨터를 하나씩 달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그냥 그 컴퓨터가 통째로 담당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중앙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고성능 컴퓨터들을 다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널 아키텍처가 적용되면서 기존에 흩어져 있던 수백 개의 ECU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이 ECU들을 연결하던 와이어링 하네스, 배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면서 그 배선의 무게나 ECU의 무게가 줄어들었다는 거, 이게 테슬라 무게가 가벼운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고요. 여기에 또 테슬라는 기가 캐스팅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차체를 그냥 한 판을 퉁 찍어내는 방식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용접의 개수를 줄였기 때문에 테슬라 모델 3가 또 가벼운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른 자동차 회사들, 기존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은 물론이고 중국 신생 자동차 회사들도 이런 부분들은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를 가볍게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점들이 확보가 됩니다. 일단 핸들링 경쾌해지고요. 그리고 전비 좋아지고 주행 가는 거리 또 늘어납니다. 진짜 그래서 이건 테슬라만이 가진 독보적인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른 회사들이 전비를 높이기 위해서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모터가 언제는 얼마 정도만 회전할 수 있게 하고 얼마 정도의 출력만 발휘할 수 있고 이렇게 복잡하게 로직을 짜는데, 테슬라는 애초에 차를 가볍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냥 딸깍 하고 전비를 좋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가속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 오, 괜찮은데요. 가속력 괜찮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짜릿하고 막 온몸이 시트에 파묻힐 정도로 강력한 출력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도면 일상생활에서 쓰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도의 출력을 갖추고 있는 걸로 느껴지네요. 지금 이 차는 최고 출력 283마력의 후륜 싱글 모터를 하나 장착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기차 시대에 283마력이면 뭐 그렇게 강력한 출력도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게 마련인데, 사실 283마력이라는 그 출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차의 출력에서 꼭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은 이 차의 공차 중량입니다. 이 차는 공차 중량이 1760kg에 불과해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중형 전기 세단 중에서 가장 가벼운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차는 지금 마력당 무게비, 1마력이 감당하는 무게를 계산해보면 단 6.22kg에 불과합니다. 6.22kg이면 옛날에 아우디 뭐 S4나 S5, 뭐 BMW M340i 같은 세미 고성능 세단이라고 부르는 차들 있잖아요. 그 정도 수준에 준하는 마력당 무게비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속해봤을 때 느낌이 그렇게까지 답답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굉장히 가벼운, 경쾌한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말이죠. 네, 이 정도 느낌 나쁘지 않습니다. 충분히 괜찮은 느낌을 보여주네요.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 제로백은 6.1초라고 하는데, 제로백 성능도 뭐 사실 전기차 치고는 평범한 수준입니다만, 전기차에서 요 이상의 출력이 있다면 조금 운전하기에 불편해지지 않나, 좀 위험해지지 않나 라는 생각도 조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차는 오히려 그 출력을 다 쓸 수 있는, 출력이 그냥 딱 맞는 모델 혹은 출력이 조금 부족한 모델도 저는 전기차에서는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편안하게 주행을 하는 데는 출력이 조금 낮은 모델이 조금 더 좋습니다. 모두가 스포티한 주행을 할 건 아니니까요. 자, 한번 노래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는 사실 테슬라의 자랑 중에 하나였죠. 이 테슬라는 그동안 진짜 이 몰입형 사운드, 진짜 빵빵 때려주는 스피커의 출력, 뭐 이런 것들이 정말 강점인 회사였는데, 지금 스피커를 들어봤을 때는 살짝 아쉬운 부분도 느껴집니다. 이 스피커가 7개까지 줄어들었는데, 이 스피커의 섬세함, 이 선명도라든지 이 서브우퍼가 때려주는 그 저음역대,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다운그레이드가 됐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못 들을 정도의 사운드는 아닙니다. 다만 기존 테슬라 모델 3에 장착됐던 것처럼 9개 스피커, 17개 스피커, 요 모델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아쉬운 사운드 느낌이 나네요.
네, 이 차는 지금 국스월드에서 출고를 막 따끈따끈하게 받은 차량인데요. 저도 사실 제 차 틴팅은 국스월드에서 했습니다. 이 파나픽셀 틴팅으로 했는데, 이 파나픽셀 틴팅의 장점은 뭐냐면 어두운 썬팅을 권장드릴 수는 없지만 어두운 썬팅부터 밝은 썬팅까지 골고루 이 필름을 갖추고 있다는 거, 이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또 열차단율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름에도 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요즘 날씨에도 그렇게까지 차 실내가 너무 더워지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도 또 갖고 있으니까요.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국스월드 한 번씩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테슬라 모델 3 RWD 기본형 모델을 시승해 봤는데요. 사실 감안하고 타야 될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승차감이라든지 아니면 직물 시터의 답답함이라든지 스피커의 아쉬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감안하고 타야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동수단으로서는 충분히 탈만한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 이 차는 하드웨어 4.0 컴퓨터가 들어간 자동차이기 때문에 추후 FSD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는 거, 이런 점들도 이 차의 매력을 배가해주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테슬라 모델 3 RWD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차 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용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